교재 25쪽 아카데미 소프트사에서 나온 스크래치 2.0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우리 합니다. 오늘은 이제 챕터 네 번째 모두가 사라지는 마술 카메라라는 내용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학습 목표가 거기 나와 있어요. 그렇죠? 외부 배경 파일을 불러오는 연습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스플라이트 파일을 불러올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개 스플라이트, 그 주인공 캐릭터들을, 사람은 사람인데 괴상하게 생겼네요. 옆에 눈이 하나 달린, 다리는 또 셋 달린 뭐 이런 우주 괴물들인지 이런 사람 이제 모델들을 가져와서 이제 꾸미고 걔네들을 보이게 할 거고 숨기게 할 거고 이제 이런 거를 해볼 겁니다. 자, 먼저 한번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교재는 26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배경 파일을 이제 좀 가져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은 무대라고 나올 거예요. 스플라이트도 있고 왼쪽에 무대라고 있는데 그 무대 가셔서 화면 밑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새로운 배경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화면 밑에 얘를 누르셔 보시면 그게 어디 있냐면은 우리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USB 메모리에 담아 놓으신 거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제 4장에 가면은 요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안 받아 놓으셨어요? 자, 이 배경을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제 배경이 열리겠죠. 그렇죠? 우리 책에 26쪽에 보시면 그렇게 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림에. 그러니까 이거는 스크래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컴퓨터 개념이에요. 그렇죠? 뭐를 불러오고 하는 거는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지금 스플라이트가 여기 있는데 스플라이트 이거 안 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화면 밑에 지금 스플라이트 고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얘를 이제 치워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하시면 돼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삭제하시면은 삭제가 됩니다. 그것도 27페이지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스플라이트에 가서 오른쪽 스플라이트 여기 배경 옆에 있는 스플라이트에 가서 얘를 불러올 겁니다. 캐릭터 1번, 캐릭터 2번, 캐릭터 3번, 캐릭터 4번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오시면 돼요. 그리고 또 뭐가 하나 필요해 될까요? 스위치, 손그림. 요 손그림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저 위에쯤에 올려놓고 뚱뚱한 남자는 아래층에다 내려놓고 날씬한 분홍색 괴물은 가운데 놓고 얘는 또 이렇게 오른쪽에 놓고 요 카메라 착각하는 얘 손은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놓고 지금 25쪽에 나와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앞에 누가 있든 뒤에 누가 있든 간에 이렇게 한번 꾸며보자 하는 거죠. 해보셨어요? 자, 그러면은 뭐를 할 거냐면요 이렇게 할 거예요. 단순한 명령을 여러 번 쓸 건데요. 먼저 이 착각하는 손 스위치 있죠. 스위치 스플라이트에다 놓고요. 이벤트 스크립트에 있는 이벤트에 가서 클릭했을 때 그리고 동작에 가서 형태에 가서 2초 동안 말하기라고 있어요. 2초 동안 말하기. 2초 동안 말하기에다가 헬로우라는 말 대신에 뭐라고 할 거냐면은 우리말로 안녕하세요. 책에 나와 있어요.
여기는 우주사진관입니다. 자, 그럼 이제 클릭하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여기는 우주사진관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또 하나 밑에다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여러 번 4개를 만들 거예요. 4개. 안녕하세요, 여기는 우주사진관입니다 해놓고, 예, 두 번째 줄에 있는 말하는 거에다가는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3개 더 만드셔서요. 하나, 둘, 셋. 얘는 1초 동안 말할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퍽 찍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죠? 자, 그 다음에 1초간 기다리기 할 거예요. 1초간 기다리기. 제어에 가시면 1초를 기다려라 라고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착 했는데 12초 지났죠. 그렇죠? 그랬더니 여기 있는 스포라이트들, 지금 등장인물 넷이 사라지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캐릭터 1번 있었잖아요. 캐릭터 1번. 캐릭터 1번에는 클릭했을 때 몇 초 기다려야 될까요? 11초. 11초 기다리고 나서 뭐 해야 될까요? 얘는 형태에 가서 숨기기 할 거예요. 숨기기. 근데 얘를 어떻게, 캐릭터 2번에도 캐릭터 3번에도 캐릭터 4번에도 동일하게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제가 요거를 복사를 해서 캐릭터 2번 그냥 해볼까? 잠깐만요.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얘를 드래그 이렇게 하라 그랬죠? 얘를 드래그해서 캐릭터 3번에 놓고 드래그해서 캐릭터 4번에도 놓으면 2번, 3번, 4번에도 똑같이 스크립트 코딩이 복제가 됐을 거예요. 원래는 여기다 하나씩 다 써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다 써? 얘를 드래그 해가지고 캐릭터 2번에다 드래그 하면 지금 이렇게 뭐가 활성화되는 그림은 없어요. 이게 마우스로 이렇게 갖다 대면 마우스 포인터가 있는 위치, 요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이렇게 좀 밝게 빛나야 선택이 됐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데 그거는 안 되더라도 지금 다 복제는 했어요. 그러면 얘를 클릭하면 뭐가 돼요? 캐릭터 1번에 있는 클릭 셀을 클릭하면은요, 요거 오른쪽 끝에 있는 얘만 11초 지나면 사라져요. 11초가 지나가면 얘만 사라진다고. 이렇게 지금 다 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깃발 요 깃발 있잖아요. 그쵸? 이 깃발을 클릭해야만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 한꺼번에. 그러면 스위치라고 하는 이 스플라이트에 의해서 11초 동안 말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캐릭터 1번, 2번, 3번, 4번은 어떻게 돼요? 11초가 지나가면 숨겨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제 깃발을 클릭하면은, 잠깐만, 이 숨긴 거 얘는 보이게 한번 해줘야 보여야 되고,
얘를 그냥 숨기기 누르셔도 숨겨집니다. 근데 여기 클릭했을 때를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11초 후에 숨겨지는 거고, 지금은 보여야 사진관에서 찍든 말든 하겠죠. 그렇죠. 자, 다시 스위치로 가서, 그럼 11초가 지나면 다 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디 갔지? 라고 요거를 여기다가 뭐라고? 골뱅이 앞에 들어가나요? 예. 다들 어디로 갔지? 넋두리 하는 소리를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얘를 한번 이거를 클릭하는 게 아니라 저 박스에 있는 예, 얘를 클릭하는 순간 스플라이트 5개가 동시에 작동되는 거예요. 셋, 어디로 갔지? 다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거죠. 그것이 4장에 있는 4번 4장에 있는 4번인데 얘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캐릭터 1번, 2번, 3번, 4번에도 숨기기를 들어간 거예요. 숨기기를 들어갔는데 처음에 무조건 숨기기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11초 있다가 숨겨지면은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보이기를 눌러야만이, 자 보세요. 이게 숨어졌잖아요. 이렇게 숨어지면 얘를 클릭했을 때 보여야 다시 숨기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따가 아까 방금 전에 이렇게 했어요. 보이기 눌러서 강제로 보이기 눌러놓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코딩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까는 어떻게 했냐면 요렇게 했단 말이에요. 요렇게 11초 기다렸다가 숨어라 그랬잖아요. 그럼 11초 지나면은 숨겨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다시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숨겨진 상태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이기라고 하는 거를 보이기를 보여줘야 다시 시작하면 보이긴 상태에서 11초 지나면 숨겨질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다가 얘는 5초 후에 다시 나타나게 할 거고요. 캐릭터 2번은 6초 후에 나타나게 할 거고, 캐릭터 3번은 7초 후에 나타나고, 캐릭터 4번은 8초 후에 나타나니까 다들 어디로 갔지? 라고 말하고 나서 잠시 있다가 어떻게 돼요? 왕관선에 나타나고, 여기 눈 하나 나타나고, 왼쪽 남자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저기 퍼런 아저씨 1초 간격으로 짝짝짝짝 나타날 거 아니냐 이거죠. 여기는 시간 차이를 잘 계산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스플라이트들마다 보여라, 숨겨라 하는 거. 그래서 깃발을 클릭하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움직이겠죠. 하나, 둘, 셋.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지? 그리고 또 하나씩 등장을 다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요것이 이제 우리 여기에서 가장 큰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우리가 캐릭터 1번을 만들어서 11초에 기다렸다가 숨기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숨기기를 한 거를 강제로 보이게 해줘야 되니까 처음부터 보이고 나서 시작하자. 그리고 얘를 복자해서 이렇게 드래그하면 복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떤 애는 5초, 어떤 애는 6초니까 시간은 다 달리 만들어줘야죠. 시간은 다 달리 만들어줘야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는 그대로 만들고,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하자? 예. 자, 그 다음 31쪽 한번 보세요. 스위치 스플라이트에서 얘가 지금 스위치 스플라이트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근데 얘를 착각 누르는 소리가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이 있으면 모양 바꾸라고 하면 좋겠죠. 그러면 착각하고 찍는, 그때 소리도 출력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건 좀 아쉽죠. 아직은 없으니까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대로 완성된 거 한번 열어보면은 스위치 캐릭터 1번 이렇게 기다렸다 숨어버렸잖아요.
길에다 숨어버리면 다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숨기기를 눌러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럼 보이게 해야 되니까는 보이기를 아예 처음부터 집어넣자라는 거죠. 숨기기가 아니라 보이기를 제일 앞에 넣어주면 왜 그래? 다시 꼬여있다. 자, 이거를 처음에 어떻게 하자? 형태 가서 보이게 하자. 그러면 얘를 숨겼다 할지라도, 얘가 숨겼다 할지라도 시작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보인 상태에서 11초 후에 숨겨질 거다. 그렇게 꾸미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문제는 완성된 거 한번 다시 열어볼까요? 너희는 누구니? 참 못생겼구나. 뭐 이렇게 띠용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은 것 같은데 재미나게 꾸며보자라는 거고, 마지막 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마찬가지로 그렇게 똑같이, 그러니까 지금 배운 거는 뭐 똑같은 것 같아요. 맞다리.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처음에 만들면 아무것도 없는데 무대를 바꾸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스폴라이트 얘는 필요 없으니까는 삭제해버리고 스폴라이트를 새로 가져와야 되는데, 스폴라이트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블럭 잡아서 가져와도 한꺼번에 가져와져요. 하나씩. 무대에다가 배경에다가 그림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배경에다가 배경 요소를 이렇게 가져오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건 또 배경이 되니까 또 안 되겠고. 아까 어떻게 하셨대? 여기다가 이 캐릭터들 집어넣는 거 아까 우리 저 뒤에 선생님. 무대 여기다가 캐릭터를 다 얹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밑에 스플라이트가 아니라 배경 무대만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이 무대는요, 스크립트에 가보면 동작이 없잖아요. 이 무대는 고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런 스플라이트들은 움직여라 이런 게 있어요. 말하기 이런 게 있을 텐데, 무대는 어떻게 돼요? 말도 못 하잖아요. 무대가 움직일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몸소 실천해 보셨습니다. 자, 32쪽 왕복 단락이에요? 왕복 달리기예요? 책이 왕복 달라기로 돼 있죠. 왕복으로 달리면서 달라고 하나 봐요. 자, 배경 한번 새로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기, 저장 안 할 거고요. 자, 무대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번에는 무대를 어떻게 가져올 거냐면요, 지금 무대를 가져오는 게 있고요, 밑에 보시면 무대를 업로드하는 게 있어요. 여기 아까 그 스폴라이트 가져오는 거하고 무대 가져오는 게 있는데, 무대를 저장소에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내가 갖고 있는 파일에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는 이렇게 파일에서 가져오는 걸 해봤는데, 이번에는 제일 처음에 있는 산 그림이 있어요. 누르시면 스크래치가 제공해주는 배경 그림이 있을 겁니다. 한번 여기 찾아보세요. 그래서 실내, 실외, 그 실외에 가면 학교가 어디에 있나요? 실외에 가면 모두 해두고 찾아도 돼요. 이거 가나다 순위로 돼 있으니까 스쿨 여기 있네요. 그렇죠? 스쿨 2 이렇게 해서 더블 클릭해도 가져와집니다. 자, 얘는 그대로 둘 거예요. 얘는 그대로 둘 겁니다. 자, 지금 학교 이제 건물로 이렇게 배경으로 깔렸어요. 뭐 할 거냐면은요, 요 고양이가 왔다리 갔다리 하게 할 거예요. 왕복 달리기 할 거예요. 요건 다 준비해 놓으셨죠? 예. 자, 먼저 이벤트에 가서 클릭했을 때
그 다음에 좌표를 이동하는 장면을 하나 넣을 거예요. 좌표를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여기서 뛰면 얘가 아니고 여기 보도블록 있잖아요. 보도블록. 그 보도블록으로 올라가게끔 만들라 그래요. 그게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186에서 마이너스 72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요만큼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하겠다 이거지. 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하겠다 이거지. 보도블록 위에서. 그 보도블록이 대략 위치가 얼마 되는지 잘 모르시면은요. 자, 보세요. 얘를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여 보세요. 대략 이렇게 움직여 보시고 그 다음에 X, Y로 이동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마우스로 갖다 대면 이 캐릭터를 스프라이트로 움직이고 나면 그때 좌표가 대략 찍혀 있어요. 얘를 끌고 나서는 얘가 움직여도 안 나타나요. 얘를 대략 요 정도 놓으면 마이너스 191에서 마이너스 66 이렇게 대략 나오는데 책에 있는 대로 그냥 마이너스 186에서 마이너스 72로 그렇게 이동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클릭을 하면 딱 요 위치에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요, 반복할 거예요. 자, 제어에 가면 무한 반복이라고 있을 거예요. 무한 반복. 얘가 왔다리 갔다리 계속 작업할 거니까는 무한 반복이라고 이제 놓고 나서요. 무한 반복 안에다가 이제 움직일 거예요.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은 동작에 가면 10만큼 움직이기, 동작 스크립트에 가면은 10만큼 움직이기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클릭을 해 보시면은 다시 얘가 이렇게 가나요? 10만큼 가죠. 그렇죠. 근데 자세가 요런 자세로 그대로 가잖아요. 뜀박질이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가잖아요. 지금 자세가. 이것도 좀 흉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형태 가보면 모양 바꾸는 게 있어요. 다른 모양, 다음 모양으로 바꿔라 라고 하면 제법. 그게 모양에 가보면 두 가지 모양이 있다라는 거죠. 두 가지 모양. 이 스프라이트 고양이가 다리를 내밀었던 모습하고 다리를 이렇게 들었을 때 모습하고 두 가지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크립트에서 다음 모양으로 바꿔라 그러면 만약에 모양이 두 개니까 두 개 모양으로 지그재그 바꾸고요. 모양이 세 개가 들어있으면 세 가지 모양을 계속해서 바꿔갑니다. 그런데 특정 모양으로 바꾸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때는 요거로 하는 거예요. 요거. 특정 모양으로 바꿔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지정한 모양으로 가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이런 그림을 세 개를 넣어놓고 내가 가위라고 명령이 들어가면 가위 그림으로 바꿔라 그러면 가위 그림이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두 개 모양 중에서 알아서 지그재그 바꿔라 라고 했으니까는 시작 누르면 쪼로록 가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벽에 부닥치면 튀어나와야 돼요. 오른쪽 벽에 부닥치면 튕겨 나오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벽에 닿으면 튕기기라고 하는 동작에 가셔서 저 밑으로 내려가니까 벽에 닿으면 튕기기라고 있네요. 동작 스크립트에 가시면 벽에 닿으면 튕기기 했는데 자 보세요. 어라? 매달려 가는데 튕기긴 튕겼는데 모양이 영 그렇죠. 그러면 코딩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이 스플라이트 있잖아요. 얘를 좀 바꿔줄 건데 밑에 스플라이트 있잖아요. I라고 돼 있는 거. 밑에 여기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인포 정보가 있을 거예요. 이 무대에 나와 있는 스플라이트는 건들지 마시고 얘는 뭐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하셔도 되겠네 뭐. 그럼 밑에 나타나니까 여기서 오른쪽 누르고 인포 누르면 얘가 지금 회전 방식이 어떻게 돼 있어요? 뺑뺑 도는 거로 돼 있잖아요. 그
그러지 말고 좌우로 바꿔라. 이거를 그 옆에 있는 거 누르면 어떻게 돼요? 아주 가관입니다. 자, 이렇게. 근데 그러지 말고 어떻게? 좌우로 바꾸는 거예요. 좌우로. 오, 그럭저럭 괜찮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스플라이트의 회전 방식을 우리가 좀 조정해 주자 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여기다가 스페이스바를 딱 누르면 퉁 튕기게끔 해도 되죠. 그럼 장애물 경주 되는 거잖아요. 장애물 경기. 애를 쓰네요, 혼자서. 예. 지금 교재 36쪽까지 보신 겁니다. 교재 36쪽까지 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얘가 10만큼 움직였잖아요. 10만큼. 얘를 50만큼 움직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 100만큼 움직이라 그러면 재미삼아 200 모양 3개만 보이는데? 예. 자, 이거를 아까 10만큼이었는데 5만큼 움직이라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이 숫자를 바꾸면 성큼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얘를 1만큼 움직여라 그러면 한 스텝씩 1포인트만큼 1픽셀만큼 움직이는 거니까 픽셀만큼 움직이는 거니까는요. 그럼 무한 반복하지 말고 만약에 얘를 10만큼 움직이라 그래 놓고 무한 반복을 뺄 거예요. 무한 반복을 제가 이렇게 쭉 당겨 놓고 10만큼 움직이를 당기면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를 당기면 벽에 닿으면 튕기기 누르면 당기면 그러니까 위에 거를 당기면 어떻게 된다? 위에 거를 당기면 밑에 거까지 다 같이 포함돼서 움직이고요. 중간 거를 당기면 위에 거는 그대로 유지되고 아래 거, 자기를 포함한 아래 거만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제어에 가서 10번만 반복해라 라고 이렇게 바꿔주면 그리고 반복하기를 아까 그 명령을 넣어주면 어떻게 되죠? 10만큼 움직이는데 10번을 바꿨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100픽셀만큼 가죠. 100픽셀. 100픽셀만큼 갔으니까는 시작했는데 이게 그럼 만약에 100번을 가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1000픽셀 가는 거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중간에 멈추네요. 그렇죠? 반복 횟수가 어떤 의미인지는 뭐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10만큼 움직이는 10픽셀만큼 움직이고 모양 바꾸고 벽에 안 닿으면 가만히 있겠고 벽에 닿으면 그때 튕기겠지만은 그렇게 10발자국을 100번 가라고 하니까 1000발자국 가는 거죠. 그런 와중에 벽에 닿게 되면은 그때는 튕길 거고요. 알아서 튕길 테고 안 닿으면 안 튕길 거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책 37페이지에 나와 있는 코딩한 게 그건데요.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은 왕복 달리기 완성을 열어보면은 아까 보셨던 거 이거고요. 왕복 달리기 1번 무한 반복하기 50만큼 움직여라 그랬어요. 50만큼 움직이니까 빨리 움직였는데 만약 50이 아니라 100을 쓰거나 더 큰 숫자를 쓰면 더 빨리 움직이는 느낌이고요. 얘는 100번만 움직이라고 했고 아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스플라이트가 어디 있든지 간에 시작하면 처음 위치로 와서 움직이게끔 하는 거. 어렵지 않은 내용으로 살펴봤습니다. 39페이지에 나와 있는 잭과 콩나무라는 걸 한번 보세요. 잭과 콩나무. 얘는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선생님, 예. 왕복 달리기에서 아까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가 예. 스프라이트 모양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순서대로 다음 모양으로 바꿉니다. 예. 그럼 여기 스프라이트에 두 개가 있으면 뒤에 왔다 갔다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요. 여기 보세요. 지금 스플라이트의 다음 모양으로 바꾸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 모양이 얘죠. 요 스크립트에 옆에 보면 모양이라고 나왔잖아요. 이 고양이 스프라이트에 대한 모양이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있는 모양이고 하나는 이렇게 있는 모양이니까 이렇게 두 가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모양을 또 하나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런 모양이 있어 가지고 여기다가 제가 색칠을 만약에 한다고 치면은, 그러면 처음에는 이 모양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되죠? 세 가지 모양이 반복돼서 하나씩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모양이 세 가지잖아요. 그 다음 모양으로 바꿔라 그러면 1번에서 2번, 2번에서 3번, 3번에서 다시 1번 이렇게 가는 거고, 지금은 현재는 1번, 2번 두 개밖에 없는 거였으니까 1번, 2번, 1번, 2번 동작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모양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 동작으로 지그재그 하는 거죠. 일단 이 스플라이트에는 우리가 스플라이트를 가져왔는데, 이런 아까 그 캐릭터 1번 이런 거 있잖아요. 얘는 어떻게 됐나 보세요. 모양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얘는 다음 모양으로 바꿀 게 없어요. 얘는 없잖아요. 모양이. 그게 이제 이 모양을 하나 복사를 해서 똑같은 모양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 있는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꿔버린다든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막 이렇게 모양을 바꿀 수는 있잖아요. 이렇게 색깔을. 그래서 하나는 요거, 하나는 이거. 그러면 지그재그 이렇게 바뀌겠죠. 명령을 주면은. 뭐 그렇게 쓰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네. 자, 38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새로 만들기 눌러서 잭과 콩나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거는 잭과 콩나무라고 하는 배경 그림을 우리가 그려야 되는데, 그릴 줄 모르니까 그린 거를 가져와 볼 거고요. 여기에서 열기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내 컴퓨터 창에 있는 제 6장에 있는 잭과 콩나무라고 하는 요거, 얘를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열릴 거란 말이에요. 자, 무대는 여기 있고요. 무대 잭과 콩나무라고 하는, 그래서 현재 어떻게 잭과 콩나무라는, 얘도 배경이 여러 개가 있어요. 배경이 하나가 아니에요. 잭과 콩나무라는 6장에 있는 파일을 불러왔지 않습니까? 불러왔는데 알고 봤더니 얘는 무대가 잭과 콩나무 하나 있고, 잭과 콩나무 1, 2, 3, 4, 5 많아요.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 얘도 그림 배경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는 우리가 스플라이트를 선택해 놓고 얘 모양이 여러 개가 있을 때 다음 모양으로 바꿔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뭐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잭과 콩나무라고 하는 배경 그림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스플라이트 1, 2, 3, 4는 요거예요. 요거 밑에 1, 2, 3, 4 번호 있죠? 그것이 스플라이트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옛날에 잭과 콩나무라는 이야기를 뭐 하겠습니다 이런 식이죠. 전래동화 얘기하듯이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1번 누르면 어떻게 돼요? 2번 누르면, 3번 누르면, 4번 누르면 눌려지게끔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1번은 잭과 콩나무 시작이고, 2번은 뭐예요? 아까 배경 두 번째 그림 있었잖아요. 그 내용이 나와야 되겠고, 6번 누르면 6번째 내용이 나와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화면이 바뀌는 동화책을 만드는 거예요. 자, 39페이지 보면은 1회라고 하는 스플라이트에다 놓고요. 1회라는 스플라이트 놓고 코딩을 해볼 겁니다. 클릭했을 때 배경 형태 가서 배경 여기 배경이 있네.
배경을 뭐로 바꿔야 될까요? 1회니까 처음 거로 가야 되겠죠? 잭과 콩나물이라고 하는 잭과 콩나물이라는 걸 바꿀 거예요. 자, 이렇게 했어요. 아까 1번 스폴라이트 1에다가 놓고는 이 스폴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배경을 바꿔라 라고 해놓고 바뀌고 나서 1초 지난 후에 이제 나레이션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네, 대사가 나와야 돼요. 거기다가 몇 초 동안 말하기인데 5초 동안 말하기 하나 봐요. 대사가 많아서. 그때 이거를 책에 있는 대로 입력하려면 어려우니까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2초 동안 말하기를 5초 동안 말하기로 바꾸고 얘를 복사해서 하나 붙이면 두 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1화니까 요거 얘를 복사 컨트롤 C 그리고 여기다가 클릭하고 컨트롤 V. 그렇죠? 자, 얘 복사해서 컨트롤 V. 그 다음에 여기는 컨트롤 C, 여기다가는 컨트롤 V. 근데 컴퓨터가 이상하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글자를 다 여기 있는 거를 입력을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깃발을 눌러서 실행을 하면 잭과 콩나무. 그럼 여기 있는 1, 2, 3, 4를 누를 텐데 잠깐만요. 이것도요. 1, 2, 3, 4를 배열을 이렇게 배열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배열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이 배열을 뭐 이렇게 놓으셔도 전혀 상관은 없을 겁니다. 다시 이제 시작을 누르면 1 누르면 2 누르면 3 누르면 4 누르면 근데 이야기를 누가 하는 거예요? 스프라이트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프라이트에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스프라이트에서 말이 나와서 이게 참 보기 싫어요. 만약에 스프라이트가 여기 있으면 여기에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을 하고 스폴라이트가 이쪽 왼쪽에 붙어 있으면 클릭하면 어떻게 된다? 네, 거기서 스폴라이트가 말을 하게 되는 거고. 아까는 왼쪽 밑에 깔려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말하는 화면이 나오는 거죠. 자, 8번 누르면 이제 8번 배경 그림으로 바꾸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끝 하고 나오는 거지. 여기서 배우고자 하는 내용들은 뭐예요? 잭과 콩나무에서 배우는 내용이 뭡니까? 스플라이트를 선택을 하면은 스플라이트를 지정하게 되면은 배경이 바뀌게 할 수 있다라는 거. 배경이 바뀌니까 배경에 맞춰서 특정 내용이 나오도록 우리가 꾸며보는 거고. 지금 그 과정을 해보는 거예요. 어렵지는 않은 그런 유형입니다. 이건 대신에 좀 손이 많이 가는 거죠. 손품을 좀 팔아야 되는 불편함은 좀 있을 겁니다. 배경을 한꺼번에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이 배경은 무대 있잖아요. 무대 배경에는 그림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그려야 돼요. 일일이 그려가지고, 그러니까 뭐 포토샵이나 이런 거로 그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려가지고 여기다 하나씩 가져오시면은 배경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얘가 하나의 배경으로 들어가는 거죠. 대신에 배경이 화면이 바뀌는 건데, 다음 모양으로 바꿔라 그러면 다음 모양으로 바뀌겠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 모양으로 바뀌지 않고
특정 배경을 지정해 주는 거죠. 1번 누르면 1배경, 5 누르면 5배경 이렇게. 지금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7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퍽을 쫓아다니는데요. 퍽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하는 공. 그 아이스하키 스틱으로 동그랗게 돼 있는 납작한 거를 두들겨 패지 않습니까? 이렇게 탁 치면 후려치면 골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퍽이라고 하는데 그 퍽을 쫓아다닐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수도 있고 수비수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퍽이 수비수에 닿으면 멈춰지도록 하게끔. 왜냐면 수비수한테 뺏긴 거죠. 이제 그런 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아래 그림 145페이지 아래 그림 보시면은 어느 쪽을 봐라. 뭐 마우스 포인터 위치로 이동하기라든지 만약에 뭐뭐 한다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디에 닿았는가. 뭐 모두 멈추기 이런 거 있어요. 멈추기. 이제 그런 걸 한번 해볼 겁니다. 먼저 이거를 다 그려 올리고 다 작업하려면 어려우니까는요. 한번 파일을 볼게요. 7장에 가보시면 아이스하키라고 있어요. 아이스하키 얘를 이제 여시면은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어요. 무대도 만들어졌고요. 골키퍼도 있고 수비수도 있고요. 퍽이 있어요. 퍽. 골대도 있고요. 벽면도 있습니다. 벽면. 얘가 벽면이에요. 다시 건드려 놨으니까 다시 이렇게 돼 있어야 되겠네. 이렇게 돼 있는 경기장을 하나 이제 가져왔습니다. 자, 이제 수비수를 먼저 선택해 볼 겁니다. 수비수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벤트에 가서 클릭했을 때 무한 반복하기. 어떻게 반복할 거냐면요. 퍽 쪽을 바라보게 할 거예요. 퍽 쪽을. 동작에 가서 어느 쪽을 바라보게 할 거예요. 퍽이 어디 있나? 여기 있네. 여기 있죠? 얘가 있는 쪽으로 볼 거예요. 만약에 얘가 이렇게 가 있으면 얘가 이쪽 방향 봐야 되고 퍽이 이쪽에 와 있으면 저쪽 방향 보게끔. 수비수. 골키퍼가 아니라 수비수가 이 퍽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할 겁니다. 그리고 5만큼 움직여 볼 겁니다. 5만큼. 자, 얘를 실행하면 어떻게 되죠? 자, 보세요. 이 퍽이 움직이는 방향 쪽으로 계속 쳐다보고서 따라와요. 이렇게. 그러다 이제 퍽이 부닥치면은 멈추게 해야죠. 난리 쇼를 하면 안 되니까는. 수비수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시작하면 얘가 이제 마우스로 얘를 끌고 다니든 뭐 어떻게 할 건데 얘 방향 쪽으로 얘가 따라가서 어떻게 한다? 5만큼 얘를 20만큼 움직여라 그러면 덜컹 와버리면 안 되잖아요. 천천히 오게끔 해야죠. 천천히. 1만큼 움직여라 그러면 그건 또 그렇잖아요. 약 올리기 딱 좋죠? 너무 느려요. 이러면 너무 느려. 그래서 5만큼만 움직이게 하자. 자, 이번에는 이제 퍽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퍽도 클릭했을 때 무한 반복하기.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우스가 움직이는 방향대로 쫓아와야 되겠죠. 아까는 제가 마우스를 끌고 다녔는데 끌고 다니려면 누르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요렇게 마우스만 움직이면 얘가 마우스를 바라보고, 아까 이 수비수는 어떻게 했어요? 수비수는 퍽을 바라보고 움직였잖아요. 근데 이제 퍽은 마우스를 바라보게 할 거예요. 자, 동작에 가서 마우스 포인트 위치로 이동하기. 그 다음에 마우스 포인트 쪽 요거 어디
요거를 하나 더 집어넣어야죠. 그럼 이제 클릭하면은요, 보세요. 마우스 붙어 다니죠, 얘는요. 아까는 제가 이 퍽을 어떻게 했어요? 이 퍽을 제가 어디 갔어? 마우스로 누르고 움직였단 말이에요. 얘를 안 했을 때는 얘를 마우스로 누르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금 누르고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은 마우스 포인터 쪽을 볼 거예요. 마우스 포인터를 쪽을 볼 거고, 마우스 포인터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 위치로 탁 와버리게 할 거예요. 아까 수비수는 O만큼 움직이는 거고요. O만큼 움직이는 거지만 퍽은 마우스 포인터에 붙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마우스 포인터 위치로 이동하기라고 하는 코딩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누르면 그러다가 이렇게 수비수하고 부닥치면 어떻게 된다? 그때는 천상 경기 끝나야 되겠죠. 그렇죠? 경기 끝나게끔 바꿔줘야 돼요. 자, 48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무한 반복하게 해서 마우스 포인터 쪽을 보고 마우스 쪽 포인터 위치로 이동하게끔 해놨는데, 만약에 뭐뭐라면 이런 거 있어요. 만약에 뭐뭐라면 여기다 뭐를 해야죠? 이 퍽이 어떻게 수비수에 닿았는가라고 하는 거죠. 누가? 이 퍽이라고 하는 스플라이트가, 이 퍽이라는 스플라이트가 누구야? 수비수하고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관찰이라는 곳에 가서, 관찰이라는 스크립트에 가서 어디에 닿았는가. 그런데 모양새를 보시면 어떤 애는 동그란 게 있고요, 어떤 애는 육각형이 되어 있고요, 어떤 애는 뭐가 있어요? 위아래 볼록 퍼즐이 이렇게 파져 있고 들어가 있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여기는 못 집어넣어요. 조건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얘는. 얘 대답은 여기 들어가요? 얘는 또 동그란 거잖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모양새에 맞춰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어디에 닿았는가예요? 누구기는 이 퍽이지. 왼쪽 퍽이라는 스플라이트가 누구에 닿았는가? 수비수에 닿았는가? 그럼 경기 끝난다 그랬죠? 그럼 뭐 해라? 모두 멈춰라. 여기 밑에 있네. 모두 멈춰라. 모두 멈추기는 밑에가 없어요. 위에는 연동이 되지만 밑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어떤 애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만약에 뭐뭐라면, 아니면 뭐하고, 아니 그것도 아니면 저것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데, 모두 멈추기라고 하는 거는 위에서 들어오는 입력값은 있지만 여기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없다라는 거죠. 무한반복하기도 그래요. 무한반복하기도 어떻게 돼 있어요? 밑에가 끝이 없어. 이게 끝이에요. 그렇죠? 모두 멈추기를 누르면, 자 보세요. 이제 마우스 포인터 가다가 부닥치는 순간 딱 경기 끝나는 거야. 경기 끝나는 거죠. 자, 이제 마우스 포인터 쫓아다니다가 딱 닿는 순간 모두 멈췄다라는 거죠. 자, 모두 멈추기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명령을 하나 살펴본 거예요. 잠깐, 골키퍼는 자기 혼자 움직이던데? 골키퍼는 처음 위치가 어딘지 몰라도 시작하는 순간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한 반복하기. 그래서 X좌표가 마이너스 70이 여기가 0이면 요만큼이 마이너스 70, 여기가 마이너스 240이거든요. 왼쪽 끝이. 오른쪽은 플러스 240이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70까지 갔다가 다시 오른쪽 70까지 갔다가 왼쪽 마이너스 70까지 갔다가 얼마만큼? 이 좌표만큼, 이 픽셀만큼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모양새가 하나밖에 없죠? 다른 모양 할 거 없잖아요.
어차피 스케이트 신발 신고 얼음 위를 돌아다니니까 계속 자기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한다. 골대야 뭐 할 거 없잖아요. 골대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 아닐 테고 벽도 움직이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퍽 움직이는 거, 수비수 움직이는 거, 골키퍼 움직이는 거. 그럼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오냐면요, 예, 문제지 이렇게 나오겠죠. 퍽은 마우스 포인터를 쫓아다니게 하시오. 그런데 수비수하고 맞닿는 순간 경기가 끝납니다 라고 문제가 나왔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코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어떨 때는 이렇게 뜯어져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여러분이 코딩을 해서 붙여야 돼요. 그럼 무한 반복하기, 마우스 포인터 쪽 보면서 글로 이동하고, 만약에 수비수에 닿았으면은 그대로 멈춰라, 이렇게 코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예 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벤트에 가서 클릭했을 때 제어에 가서 무한 반복하기, 그 다음에 어떻게 어디에 닿았는가 이것도 필요하고, 동작에 가서 어떻게, 형태에 가서 어떻게, 이거를 여러분이 빨리빨리 찾아가지고 코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 군데만 하는 건 아니야. 수비수도 있어. 수비수는 어떻게 하래요? 퍽을 바라보게끔 하고, 예, 몇 스텝만큼 움직이게끔 하시오라고 하면 여러분이 코딩을 직접 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런 게 여러 번 나올 수 있어요. 여러 번. 자, 지금 움직여져 있는 것 중에서 완성된 거 한번 열어볼게요. 골키퍼는 뭐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손 안 들면 되고, 예, 수비수 퍽 이렇게 됐고요. 51페이지 보시면 어라? 수비수가 둘이네. 수비수가 둘이에요. 수비수 2를 배경에 삽입한 후에 좌우 회전으로 변경하는데 수비수 1보다 수비수 2가 느리게 하래요. 어떻게 하면 되죠? 한번 하면 되지 뭐. 여기서 자, 스플라이트를 하나 꺼내 올 겁니다. 어디에 있는가? 아까 7장인가요? 수비수를 하나 꺼내 올 거예요. 수비수 2번, 얘가 수비수 2번인가? 얘는 수비수 2번인데 얘도 얘를 바라보게 할 거예요. 똑같이. 근데 수비수 있잖아요. 수비수. 얘를 수비수 2로 하나 복사를 해놓고 수비수는 얼마만큼? 3만큼 움직여라 그러면 되겠죠. 3만큼. 2 느리게 하래. 2 느리게. 그런데 얘는 어라? 천장에 매달렸죠. 그렇죠. 수비수의 인포에 가서 얘를 회전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책에 좌우 방식으로 바꾸래야죠. 좌우 방식. 얘가 어떻게 부닥치다 보면 뒤집어지잖아요. 그렇죠. 뒤집어지지 말고 회전하지 말고 좌우로만 바꿔라. 그러니까 아까 봤을 때 수비수 1번도 어떻게 됐었다? 좌우로 돼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수비수가 둘인데 한 놈은 빨리 움직이고 하나는 느리게 움직이는 거죠. 수비수 2랑 부닥치면 어떻게 되죠? 잠깐만. 수비수 1만큼, 수비수 2만큼. 아, 퍽은 수비수 1에만 닿으면 지는 거잖아요. 수비수 1에 닿던 2에 닿던 닿으면 져야 끝내야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얘를 한 번 더 써주면 되겠죠.
얘를 하나 복사해서 하나 더 만들어서 수비수 2에 닿았는가 라고 하면 1에 닿아도 끝나는 거고 2에 닿아도 끝나는 거잖아요. 이해는 안 닿는데? 이해 안 닿잖아요. 근데 문제가 이게 코딩이 너무 어색하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 코딩이 좀 어색하다라는 거죠. 1에 닿던 2에 닿던 둘 중에 하나만 닿으면 되죠. 동시에 닿아도 되고 하나만 닿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얘는 하나 빼버리고요. 연산에 가면 또는이라고 있어요. 또는. 연산에 가면 또는이라고 있거든요. 그 또는에다가 수비수 1에 닿았든지 또는 수비수 2에 닿았든지 둘 중에 하나 닿았든지 둘 다 동시에 닿아도 되고 이렇게 여기다 넣어주면은 뭐가 된다? 1에 닿던 2에 닿던 간에 멈춰지겠죠. 그렇죠. 자, 퍽의 입장에서는 수비수 1에 닿던 2에 닿던 간에 이렇게 닿던 간에 자, 얘가 이렇게 닿아도 끝나는 거고요. 얘가 여기 닿아도 끝나는 거고요. 그렇죠? 얘가 이 퍽이 여기는 아니지만 수비수 2가 여기 딱 닿아도 끝나는 거고 얘가 1에 닿아도 끝나는 거죠. 자, 경기를 하다 보면 지금 여기에는 닿고 여기는 안 닿는 모양인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가 수작업으로 해서 닿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우리 책에는 없는 거예요. 요거 아까 수비수 1에 닿으면 모두 멈춰라고 했는데 2에 닿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는 제가 얘를 복사해서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2에 닿았는가 이런 식으로 1에 닿아도 멈추고 2에 닿아도 멈추게끔 하는데 이거는 지금 블록 코드가 두 블럭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 여기 또는이라고 하는 연산자가 있어요. 또는 이거 혹은 저거 혹은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만족하면 참이 되는 거. 그 또는이라는 걸 넣어주고 수비수 1에 닿았든지 또는 수비수 2에 닿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닿으면 멈추게끔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코딩이 들어가면 좋지 않겠냐라는 거죠. 아까 조금 전에 배웠던 내용은 오화라는 연산자입니다. 오화라는 연산자인데 이거를 여기서는 또는이라고 했어요. 또는 엔드 연산자도 있어요. 엔드 연산자는 이건 그리고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그리고 또는 뭐뭐가 아니다. 이건 나트 연산자라고 보면 되겠죠? 나트 연산자. 뭐뭐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또는이라는 건 뭐죠? 자, A라는 사건이 발생했고요. A라는 사건이 발생했고 B라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오화라는 또는이라는 거로 만나게 됐을 때 A가 참일 경우가 있고요. A가 참일 경우가 있고 거짓일 경우가 있고 얘가 참일 경우가 있고 참일 경우가 있는데 거짓일 경우가 있고 얘가 거짓인데 쟨 참일 경우도 있고 거짓인데 거짓일 경우 있고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만났을 때 A라는 사건은 예 아니면 아니요가 되는 거죠. 참 아니면 거짓이에요. 참 아니면 거짓이라는 거죠. 아까 이 수비수 1에 닿았는가? 닿을 수 있고 안 닿을 수 있는 거잖아요. 닿으면 참이고 안 닿으면 거짓이 되는 거죠.
근데 둘 다 참일 때는 뭐가 되냐면은 얘는 참이 되고, 참과 거짓이 만나도 참이 되고, 거짓과 참이 만나도 거짓인데, 거짓과 거짓일 때는 거짓이에요. 둘 다 안 닿으면 안 닿은 거예요.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닿으면, 둘 다 닿던지 둘 중에 하나만 안 닿아도, 하나만 닿더라도 닿은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건 오하고요. end는 참과 참이 만날 수 있고, 참과 거짓이 만날 수 있고, 거짓과 참이 만날 수 있고, 거짓과 거짓이 만날 수 있어요. 참과 참이 만났을 때만 참이에요. 나머지는 다 거짓입니다. 다 거짓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반장이 되면 A라는 일도 하고, 그리고 B라는 일도 B도 하겠다. A도 하고, 그리고 B도 하겠다라고 했는데, A도 하고 B도 하고 다 하면 이 사람은 참이 된 거예요. A도 하고 B도 하고 C도 하고 D도 하고 10가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9가지만 하고 1개를 못하면 거짓이에요. 다 참이 될 때, 다 참이 만났을 때만 전체가 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 5월 9일 날인가 대통령 선거 하잖아요. 후보들이 이제 내세운 공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약을 100개가 됐던 2개가 됐던 10개가 됐던 이제 공약을 실천하시겠죠. 후보자들이 대통령이 되게 되면은. 근데 그 공약을 다 하면 그 사람은 공약을 제대로 완성한 거죠. 다 참일 때만.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못하면 뭐가 된다? 그 사람은 거짓말한 거예요. 저 프로그램에서는 예. 절대 수비수일이 안 닿아요. 퍽이. 수비수일이 항상 빠르기 때문에 그렇죠. 얘는 안 닿아요. 그래서 굳이 저 엔드랑 OR에서 아, 여기서는 end와 or의 개념이 제가 이거를 넣었다 안 넣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and or의 개념을 먼저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해보시면은 수비수 1번이 움직일 때 수비수 2번은 어떻게 돼요? 얘보다 항상 느리잖아요. 얘가 이렇게 오면 얘가 이렇게 오고 얘가 그 다음에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수비수 2번은 이 퍽하고 만날 일은 없어요. 해보시면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굳이 이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숫자가 똑같으면 어떻게 돼요? 5만큼 움직여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근데 이게 똑같이 움직이는데, 똑같이 움직이면 뭐라도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달라질 수는 있어요.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에 다 할 수도 있고 저기에 다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 뭐라고 나오냐면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게 되면은 멈추게끔 처리하시오라고 하면은 바로 이 또는이라는 연산자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화는 뭐다? 오화는 여러 개 중에 다 거짓일 때만 거짓이 되는 거고요. 적어도 하나가 참이면, 적어도 하나가 참이면 전체가 참이 된다라는 거고요. and는 뭐냐면 모두 참일 경우에만 전체가 참이 된다라는 이 원리. 그리고 not는 반대예요. 이건 반대니까는. 네. 지금 우리 여기에서는 갑작스럽게 이쪽에 연산자에 있는 내용을 연산에 관한 게 들어오는 바람에 혹시나 혼동되실 것 같아서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52쪽 한번 볼게요. 52쪽.
지금 52쪽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 뜀박질하는 선수가 있어요. 뜀박질하는 선수가 있고 거기에 허들 경기에 필요한 허들이 너무 있어요. 그렇죠? 이때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 선수가 껑충 뛰어야 돼요. 껑충 뛰어서 쫓아오는, 여기서는 선수가 뛰어갈까요? 허들이 올까요? 러닝머신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러닝머신은 내가 뛰어가는 게 아니라 길바닥이 오는 거잖아요. 도로가 오는 거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그러면 밀려나가니까. 여기서도 이 러닝머신처럼 오른쪽에는 허들이 앞으로 선수 쪽으로 오게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스페이스바 누르면 선수가 공중으로 뛰겠죠. 뛰는 사이에 허들이 지나가겠죠. 그럼 또 다른 허들이 또 오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먼저 8장에 있는 장애물 넘기라는 파일을 한번 열어서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얘를 실행하면 이렇게 오네요. 자, 이렇게 플레이를 깃발을 누르면 허들이 와요. 허들이 와서 선수랑 부닥치면 어떻게 된다? 자, 허들은 벽에 닿았는가? 벽에 닿는 건 어디예요? 얘가 이제 붕 뜨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다가 오면 이렇게 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뜨면 저 벽으로 가겠죠. 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다음 허들이 오게끔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선수랑 부닥치면 경기 끝나야 되겠죠. 허들 입장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하면 2초 기다렸다가 모양을 허들로 바꾸고요. 모양이 허들 넘어진 거 있어요? 안 넘어진 거 있고 넘어진 거 있어요? 그러면 안 넘어진 건 허들이고 넘어진 건 허들 2예요. 그렇죠? 그 모양을 잘 보셔야 돼요. 왜 모양을 허들로 바꿨지? 라고 하는데 허들 2도 있다는 거죠. 허들 2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넘어진 허들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넘어진 허들로 바뀌어야 돼. 이렇게. 그리고 벽에 닿으면 어떻게 된다? 벽에 닿으면 다시 어떻게 돼요? 좌표를 처음부터 오게끔 해줘야 되고 선수에 닿으면 모두 경기가 끝나는 거고. 예. 벽에 닿을 때까지 반복하는데 벽에 안 닿으면 오른쪽 210 그리고 아래쪽 마이너스 130이죠. 그걸로 이동을 해요. 얘가 일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해서 시작하면 얘가 이렇게 해서 벽에 안 닿으니까 어떻게 된다? 얘는 계속해서 벽에 닿으면은 다시 앞자리로 와가지고 또 얘가 부드럽게 쫙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선수를 딱 만나게 되면 얘가 뛰어야 되는데 못 만나고 못 뛰고 나서 부닥치면은 그때 이제 모양새가 어떻게 된다? 허들 입장에서는 모양을 바꿔야 되겠죠. 자, 그럼 선수 입장에는 어떻게 되나 보세요. 선수는 모양이 뭐가 되어 있어요? 아, 준비는 이거네. 얘는 준비예요. 그렇죠? 달리기 이거 지그 제그 막 뛰다가 점프를 누르면 어떻게 된다? 휘 이렇게 가야 돼요. 뛰어넘기라는 모양이 있어요. 준비는 이렇게 앞으로 머리 내민 형태고요. 이제 시작하는 순간 달리기 1, 달리기 1, 달리기 2로 계속해서 바뀔 거예요. 달리기 1, 달리기 2, 달리기 1, 달리기로 계속 반복할 거예요. 그러다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얘가 모양에 가서 뛰어넘기로 가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얘가 위 올라가야, 이만큼 더 올라가면 안 되겠지? 요만큼만 올라가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 모양을 한번 코딩을 해보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깃발을 클릭해 보면, 잠깐만, 준비로 바뀌었어요? 얘가 이렇게 있고
준비로 안 바. 시간 좀 기다리면 네. 0.1초 기다리고 바뀌는데 준비로 바꾸기 이거. 이렇게 있다가 얘를 만나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빨리 지나갔나요? 이렇게 1초가 기다렸다가 다시 너무 빨리 지나가서 안 보였네요. 그렇죠? 네. 53쪽 하단에 보시면은 깃발을 클릭했을 때 선수 모양이 계속 지그재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반복하게 해야죠. 뭐 무한 반복하기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제어에 가서 무한 반복을 여기다 넣어주면 되죠? 여기다 넣어주나요? 이렇게? 여기 무한 반복을 눌러주면 얘가 지그재그 이렇게 뜀박질하는 모양으로 실룩실룩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54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무한 반복하기를 어디다 넣어주냐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니까 이렇게 넣어주고. 그런데 여기다가 뭐도 하랬죠? 오늘은 꼭 1등 해야지 라는 말을 하래요. 1등 하자 이렇게 써놓고 1등 하자 써놓고 나서 이렇게 시작해 놓아서 이제 지그재그 뛰면 아까 처음에 준비 모양으로 바꿨던 게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이렇게 올라와야죠? 올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스페이스바를 누른다는 거는 어디에 있어요? 이 무한반복 하다가 중간에 눌러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무한반복을 준비하는 이 과정에서 무한반복하는 모양새를 바꾸고 기다렸다가 하는 이 과정에다가 스페이스바를 눌렀는가? 스페이스바를 눌렀으면은 얘가 점프를 해서 올라오게끔 해라. 이렇게 코딩을 하셔도 돼요. 여기다가 만약 뭐뭐라면 어디에다가 여기다 넣어주든 어디다 넣어주겠죠. 그렇죠. 넣어주고 나서 여기다가 스페이스바를 눌렀는가 물어봐서 그렇다면은 얘가 위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제자리에서 요렇게 Y축 값을 올려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지 말고 책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이벤트에 가면 뭐를 눌렀는가, 뭐를 눌렀을 때 해라 라는 명령이 있단 말이에요. 예. 몇 번 반복하라고 되어 있어요? 책에는요 25번 반복하라는데, 모양을 뭐로 바꿔야 될까요? 뛰어넘기 모양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하다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모양새 이렇게 바뀌게끔 그리고 얘가 어디로 가야 돼요? 올라가야죠. 예, 뛰어넘기를 해서 뛰어넘기 모양으로 바꿔놓고 아까 모양은 이 모양 준비 1, 2, 1, 2 하다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점프 자세로 바뀌게끔 해야 된다. 점프 자세로 바뀌게끔 하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바꿔야 될까요? 좌표를 Y좌표를 얼마만큼 바꿔야 될까요? 여기 보니까는 7만큼 바꾸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스페이스만 계속 올라가는데? 그리고 다시 내려와야죠? 계속 올라가면 안 되잖아, 얘. 하늘 끝까지 올라가면 안 되죠. 스페이스바를 딱 누르면 올라가는데 다시 내려와야죠. 올라갔다가 내려와야죠. 그렇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한번 더 붙이고
마이너스 7만큼 내려오면은 스페이스바 눌렀을 때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그럼 7만큼 25를 반복 25번 반복하면은 135 좌표가 움직이는 거죠. 이걸 20번만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20번만 움직이면 요만큼만 움직여도 되겠죠? 책대로 25번 다 하셔도 되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아, 벽이 걸렸네. 가까이 있을 때 점프하면 걸려요. 이만큼, 얘가 이만큼 떨어졌을 때 점프해야 되더라고, 경기 방식이. 자, 이렇게 해서 1등 하자 해놓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일찍 점프해도 안되고 나중에 늦게 점프해도 안되고. 자, 여기 다시 선수 볼게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뛰어넘기 자세로 저 위로 Y좌표니까 가로가 X좌표고 세로가 Y좌표니까는 7만큼 25번, 만약 5만큼 25번 해도 되겠죠. 이거를 5만큼만 바꾸셔도 상관없겠죠. 마이너스 5만큼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된다? 점프 되는 게 여차하면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감안해서 7 정도로 다시. 자, 요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57페이지 그림은 뭐예요? 선수 스크립트에 있는 여러 개 명령 블록들을 순서대로 연결하여, 지금 얘가 이거예요. 보세요. 장애물 넘기 1이라고 하는 걸 한번 열어볼게요. 요거 완성은 얘지만 얘를 열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요. 이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면은요, 이렇게 바꾸라는 건데, 이렇게 바꾸라고 하는 건데, 하나 둘 셋 하면 출발해 가지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점프하고, 누르면 점프하는 건데, 먼저 점프하면 또 내려오다가 걸리죠. 그렇죠? 자, 다시 원래 소스로 들어간다면은, 자, 얘를 시험 문제에는 이렇게 나온다 그러는 거죠. 얘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걸 내가 코딩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코딩되어 있는 블럭을 보여줘요. 그래 놓고 나서 방금 전에 그 결과처럼 출력하게 하시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클릭했을 때 순서가 있었죠. 아까 순서가. 그 순서대로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57페이지 2번은 뭐냐면, 이동 속도가 현재보다 3만큼 더 빠르게 움직여 보래요. 그럼 좀 빨리 움직일 수 있겠죠. 허들 속도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마이너스 5가 아니라 마이너스 8만큼. 그러면 얘가 빨리 오겠죠. 그렇죠? 빨리 오겠죠. 그렇게도 한번 해봐야 되고, 이거를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이 연습을 해 보실 겁니다. 파일에 가서 열기 누르셔도 되고요. 이렇게 열기 누르셔도 되고, 어떻게 해도 된다 그랬죠? 기존에 있는 파일 9장에 있는 미러 게임을 더블 클릭해서 여기서 프로젝트를 여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얘가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가야 돼요? 쪽것을 만나려면 방향을 왼쪽으로 틀어야 되겠죠? 틀어서 어느 방향? 여기 보면은 왼쪽 방향 보기. 아니다. 윗방향 봐야 되나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서 또 어디 방향? 오른쪽 방향 보고, 그렇죠? 오른쪽 방향 보고 이렇게 쭉 와서 만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 모양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모양에 가시면 얘는 하나예요. 인포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회전이냐 좌우냐 뭐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자, 뭐를 눌렀을 때,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그거 눌러서 우리 그 알파벳 가지고 한번 해볼 거예요. 뭐를 누르면, D를 누르면, D가 뭐예요? 앞으로? 오른쪽으로? D가 오른쪽이죠? 제가 그 말씀 안 드렸구나. 여러분 키보드 왼쪽에 보시면은 ASDF 있고 QWERTY 있잖아요. 그래서 그 QWERTY를 쿼티라고 읽어요. 콩글리시로. 그래서 쿼티 자판 배열이라고 합니다. 이 쿼티 자판 배열은 참고로 알고 계세요? 과학적으로 가장 타자를 늦게 치게끔 만들어진 배열이에요. 타자기를 미국에서 개발을 했잖아요. 미국에서 발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빨리 칠까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빨리 치게끔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자판 배열을, 키의 배열을 어떻게 하면 빨리 치게끔 사람이 만들어 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타자기가 이렇게 쇠뭉치가 오면서 또 걸잖아요. 이렇게 이 걸쇠가 부닥쳐서 부러지더라 이거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또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걸 안 부러뜨리게 할까? 그랬더니 그럼 느리게 치게 만들자. 그렇게 배열을 해놨더니 타자기 고장이 줄어들더라 이거죠. 그게 지금 자판 배열이에요. 이거. 그런데 우리 키보드는 고장이 안 나잖아요. 부닥치는 게. 그래서 원래대로 빠르게끔 자판 배열을 바꿔놓고 치자. 그게 드보락 자판 배열입니다. 영문엔 두 가지가 있어요. 쿼티, 지금 우리가 쓰는 거하고 드보락이라는 자판 배열이 있습니다. 드보락 자판 배열을 배우시면은요 엄청 빨리 치게 돼요. 근데 지금 억지로 외우는데 또 외워야 되잖아. 그럼 자판 배열을. 우리말도 그래요. 우리말도 현재 쓰는 건 2벌씩이잖아요. 3벌씩 따로 있어요. 초성, 중성, 종성어로 쓰는 거. 그거 배우시면 한 30% 빨라요. 타자를 빨리 입력을 해야 되는 업종에 계신 분들, 속기사 말고, 속기사는 따로 있습니다. 속기 프로그램 기계가 따로 있는 거고요. 워드 작업을 많이 입력하시는 분들은 3벌씩 배우셔야 돼요. 3벌씩을. 그래야 빨리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키보드에 보시면 A라고 하는 키가 왼쪽 방향이고, D를 누르면 오른쪽 방향이고, W를 누르면 위쪽 방향으로 가고, S를 누르면 아랫 방향으로 가게끔 게임을 합니다. 일반적인 PC방에서 게임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ASDW예요. 그리고 마우스로 뿅뿅뿅 누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D를 누르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얘가 오른쪽으로 가게끔 해야죠. W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W를 누르면 윗방향으로 올라가게끔 해야죠. 근데 이렇게 가면 안 되지. 방향을 틀어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왼쪽 누르면, A 누르면 왼쪽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여기다 한번 넣어보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D를 누르면 오른쪽 방향이니까 어디 방향을 쳐다봐야 될까요? 90도 방향 보는 거죠. 90도. 오른쪽 방향 보기 해서 10만큼 움직이게 할 거예요. 10만큼. 그러면 D 누르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게끔 할 거예요. D. 자, 그럼 얘를 복사를 해서 이번엔 D가 아니라 A 누르면 어디로 가게끔 해야 될까요? 왼쪽 바라보게 하면 되겠죠? 다시 복사 눌러서 이번에는 W자 누르면 어떻게 돼요? W자 누르면 위쪽 방향 봐야죠. 위쪽.
그 다음에 복사해서 아래다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키보드 배열을 이런 식으로 놨어요. 위아래 좌우 상하. 여기 이제 S를 누르면 얘는 아래 방향 보게끔 하려고 그래. 아래 방향. 그럼 이제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오고 오른쪽으로 가서 위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그러면 이 캐릭터가 마치 제가 조정하는 것처럼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냐 이거지. 이렇게 방향 움직이는 걸 해보는 거예요. 자, A는 왼쪽 방향을 보는 거고요. S는 아래 방향이고요. 우리 지금 방향키, 키보드에 보면 방향키, 좌우상하 방향키 있는데 그거 말고 왼쪽에는 영문키로 한번 제어를 해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D는 오른쪽 방향을 봐야 되니까 오른쪽 방향 90도를 바라보는 거고요. A는 왼쪽 방향이니까 왼쪽 마이너스 90도를 바라보게끔 하고 W는 위쪽 방향이니까 0도라고 되어 있네요. 위쪽이 0도. 그 다음에 아래는 180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작하면 얘가 여기서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시작하면 제일 왼쪽 귀퉁이에 와서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벤트에 가서 뭐 한다? 클릭했을 때 그리고 어디에 해라? 위치를 정해줘야죠. 위치. 얘가 대략 요 정도 위치라면 얘를 마우스로 대략 위치를 정해주고 나서 얘를 보면 대략 위치가 정해져서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은 책에서는 마이너스 220에 대략 마이너스 220에 마이너스 156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깃발을 클릭하면 딱 여기서부터 시작하게끔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키보드로 D자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고 S자 누르면 아래로 내려가고 A 누르면 왼쪽으로 가고 하는데 내가 움직인 자판에 이게 키보드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스프라이트로 움직이는데 이거를 그냥 움직인 게 이렇게 돼서는 모를 것 같아서 여기다가 선을 그리게 할 거예요. 선. 얘가 페인트 칠하는 애야. 그래서 키보드로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면 선이 그려지게끔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것은 61페이지 보시면은 나와요. 예. 자, 여기에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방향키 눌렀을 때 방향하는 거는 여기서 조정해 놨고요. 이제 시작하면은 처음 위치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책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지우기라는 명령을 먼저 걸어요. 지우기. 왜냐하면 펜을 내려서 움직이면 선이 여기 막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지워라 이거지. 처음에 시작할 때 선이 이미 그려진 거를 지워라. 근데 지우기를 안 하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지저분하면 그때 가서 지워도 되니까는. 자, 무한 반복하기 들어가서 펜 내리기. 펜을 내리는데 펜을 내리다가 이렇게 장애물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장애물이 만나면 끝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제어에 가서 만약 뭐뭐라면 그리고 어디에 닿았는가 여기 보면 장애물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장애물 밑에 장애물이 있어요. 요거 모양새. 예, 그 장애물에 닿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처음 위치로 오게끔 하는 거예요. 처음 위치로 오게끔.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 220에 마이너스 156짜리 있었잖아요. 그 위치로 마이너스 220에 마이너스 156으로 위치를 이동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한번 해볼까요?
대략 이렇게 해놓고 이제 깃발을 시작해서 자 보세요. 선이 그려졌어요? 선이 그려졌는데 그러다가 장애물에 닿으면 어떻게 돼요? 장애물에 닿으면 처음 위치로 와야 된다 이거죠. 지금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지저분하지 않아요? 제가 막 돌아다니는데 돌아다니다가 벽에 부닥치면 어떻게 돼요? 벽에 부닥치면 선이 그대로 그려진 게 여기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펜을 여기 지우기를 해라. 지우개를 해라 이거죠.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하면은 이미 그림이 그려진 게 있잖아요 여기. 그것도 처음부터 지워라. 처음부터 지워라. 그럼 시작하는 순간 깔끔해졌을 테고 오른쪽으로 가면 선 그리고 선 그리다가 벽에 부닥치면 다시 처음 위치로 오고 처음 위치로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동안 그려진 건 어떻게 된다? 지워지게끔 해야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한번 선을 이렇게 그려보세요. 선을 그려보시는데 여기 이렇게 선이 요 미로 벽에 닿지 않게끔 장애물에 닿지 않게끔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자, 펜의 색깔을 정할 수도 있어요. 선 그리는 게 쉽지는 않네요. 그렇죠? 자, 정지시켜 놓고요. 정지시켜 놓고 지금 펜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자, 여기 펜 색깔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클릭해 놓고 마우스로 얘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 있는 빨간 데를 선택하면 얘를 빨간 데를 선택하면 빨간색이 돼요. 이제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빨간색이 그려지는 거죠. 근데 빨간색이 아니다. 정지. 펜 색깔을 뭐로? 여기 까까머리, 시커먼 까까머리 선택하면 펜 색깔이 검정이 돼요. 정해놓고 시작을 하면 이제는 검정색으로 그려지고요. 펜 색깔을 난 빨간색으로 하겠다라고 하고 마우스로 이렇게 빨간색을 클릭해주면 이제는 펜 색깔이 빨간색이 돼요. 펜 색깔 정하는 거예요. 보세요. 펜 색깔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얘가 펜 색깔 정하는 게 좀 까탈스러워요. 보세요. 제가 펜 색깔 정하기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 넣었잖아요. 하나. 근데 이 펜 색깔이라고 하는 여기 네모난 정사각형의 색깔이 뭔가 보일 거예요. 걔를 클릭하고 나서 이제 손가락으로 변해요. 그리고 얘를 이제 클릭하는 순간 저기 녹색 깃발이나 여기 미로게 왼쪽에 있는 네모라든지 아니 밑에 사람 스플라이트나 꽃에 빨간색이 있고 머리 검정색이 있잖아요. 얘를 클릭하면 고개 색깔이 지정이 되는 거예요. 색깔 지정이.
내가 여기서 정해가지고 빨강이다 노란 거를 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 요 색깔을 펜 색깔을 뭐로 정하기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나와 있는 정사각형 안에 색깔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얘를 한번 클릭하면 손가락으로 변해요. 얘가 마우스 포인터가 화살표로 있다가 그 색깔을 정하겠다 클릭하는 순간 손가락으로 나오면 이 손가락 끝이 이 스플라이트 검정색이라든지 이 꽃잎알이 붉은색이라든지 그 사이에 노란색이라든지 아니 저 미로 게임의 옆에 보면 네모난 거 보이잖아요. 이렇게 파란색. 그걸 선택하는 순간 그 색깔로 들어가요. 그럼 여기 없는 색깔은 어떻게 해요? 못 정해요. 여기 없는 회색 이런 거는 회색이 없으면 못 정하고 뭐 녹색하고 노란색 계열은 보이는데 나머지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못 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색깔을 이용해서 그려보시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 지금 펜의 굵기가 1로 돼 있잖아요. 굉장히 얇아요. 이 펜의 굵기를 이렇게 들어가서 얘를 5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5로 바꾸면요. 굵어졌죠. 그렇죠. 펜이 굵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다시 1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1로 바꾸면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펜의 굵기를 오른쪽 방향키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 방향키 위아래로 누를 때마다 올라가는 걸 누르면 윗방향키를 누르면 펜의 굵기가 굵어지고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면은 펜의 굵기가 작아지게끔 할 수 있어요. 얇아질 수 있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따로 얘를 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다? 여기에서 이벤트에 가서 뭐를 눌렀을 때 올라가는 화살표를 눌렀을 때 위쪽 화살표를 누르면 펜의 굵기가 일만큼 바꾸기하고 정하기하고 다르죠? 자, 1만큼 바꾸기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1로 정해놓고 시작해야죠? 처음에 1로 정했는데 제가 그리다가 위쪽 화살표 누르면 어떻게 돼요? 굵어질 테고 반대로 아래 화살표를 누르면 얘를 마이너스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는 얇아요. 근데 올라가는 화살표를 누르면 어떻게 되죠? 굵어졌어요. 그렇죠? 굵어졌잖아요. 지금요. 자, 계속 올라가는 화살표 누르면 어떻게 된다? 굵어졌어요. 근데 내려가는 화살표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얇아졌죠. 그렇죠? 얇아졌잖아요. 굵기가 서로 달라졌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펜 굵기를 1로 정했어요. 먼저 1이라는 값으로 정해놓고요. 걔를 계속 내려가면은 마이너스 값으로 줄이면은 1에서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내려가겠지만은 더 이상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굵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1, 2, 3 다 증가시키는 거죠. 올라가는 화살표 누르면, 위쪽 화살표 누르면. 그럼 보시다시피 이렇게 선이 굵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왼쪽 손은 방향을 움직이면서 선을 그리고 장애물에 부닥치지 않게끔, 오른쪽 손은 위아래 방향키를 움직여 가지고 펜의 굵기를 굵게 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얘를 한번 여기다 완성시켜 보세요. 얘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펜 굵기는 1로 지정을 했는데 얘를 두 개를 더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반적인 걸 봤을 때는 클릭했을 때 눌렀을 때 6가지 7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병렬 처리예요. 병렬 처리. 자, 그래서 깃발을 누르면, 자, 클릭했을 때를 누르면은 요거만 움직이는 거고, 위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는 굵어진다는 뜻이고, 그런데 이 왼쪽에 있는 이 깃발을 클릭하는 순간 뭐가 된다? 깃발을 클릭하는 순간
이때는 여기서 이제 움직이겠지. 올라가는 거 옆으로 움직이다가 에이 난 굵게 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굵게도 되죠. 너무 굵어졌나? 오. 더 굵어지면 더 얇아지면 어떻게 돼? 더 얇아지진 않아요. 기본 굵기가 1이었는데 이거보다 더 얇아지진 않아요. 근데 굵어지는 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굵어져요. 와, 어마어마하게 굵어지는데요? 그렇죠? 얇아지게 하려면 또 내려가 화살표 누르면 근데 리셋이 됐을 때 펜 모드가 다시 펜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잠깐만요. 이벤트가 클릭이 되면 다시 리셋이 되는 개념이 들어가 없는 부분이나 거잖아요. 펜이 계속 굵어지니까. 지금 저는 화면을 여러분 좀 보시기 좋으라고 좀 굵게 쓴 거고요. 굵게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고요. 원래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여서 좀 보여드린 거고, 이때 이걸 크게 보시려면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시 원래대로 돌리시면 되는 거고, 크기는 그때그때마다 적절히 보시면 되고, 여러분 보시는 화면은 1920 해상도 풀 HD 영상 화면으로 보시기 때문에 잘 보이는 거고요. 저는 지금 HD 영상 1280으로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안 보이는 경우도 간혹 있을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제가 방향키를 눌렀을 때 하고, 그래서 왼쪽은 방향, 오른쪽은 굵기, 위아래 굵기를 정하는 건데, 정하기는 초기값 설정하는 게 정하기고, 증가시키는 거고 감소시키는 거는 바꾸기라는 명령을 써야 되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